김민석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제기했지만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결도 명확하지 않다는 반박이 이어지면서 처음 제기됐던 비밀연합이라는 표현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신천지 논란만 남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프레임은 왜 꺼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신천지 얘기해봤는데 신천지 들어가기 전에 원래 이제 반명 수계 자리했으니까 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동조하면 반명이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 박선원, 김민석 두 분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러니까 십자가 밟기를 시키는 거지. 네. 응? 뭐 누구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말하기는 뭐한데 욕설 누구 뭐뭐 해봐. 이래서 못하면 그렇죠. 너 뭐 저기지. 너 반명이지. 예, 뭐 반명이지. 아니면 뭐 친중이지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 똑같은 얘기가 거예요. 똑같네. 예, 친중 그때 그 논란 했을 있잖아. 때. 중국. 예. 그거랑 똑같네 진짜. 여러 가지 똑같죠. 있지. 예, 그 최근에 재밌었던 유튜브 영상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IT 회사에서 사람 채용할 때 영상으로 면접을 하는데 네. 북한 사람들이 그 많이 지원한대잖아. 굴지의 IT 회사에. 그럼 걔들이 북한 애들 걸러내는 방법으로 김정은 욕해봐. 김정은 욕해봐라. 그럼 자꾸 딴소리 한다. 못 들은 척하고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세상에 유시민을 하면 반명이라니. 다른 건 몰라도 김민석 선생은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유시민 추천으로 김민석 총리 된 거라니까. 근데 김민석 총리가 정말. 유시민 작가를 총리로 추천했었다 그 얘기만 들었는데 자기는 이게 또- 물어봤지. 근데 저는 이제 반명몰이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까도 보면 뭐 겉으로는 친명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반명 3명을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3명이 한민수, 최민희, 지금 이성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그 사람이 반명인지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냥 반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정청래에 가까우니까 반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왜 반명인지 또 근거를 대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반명몰이가 스마트한 독재자 박정희의 간첩몰이나 빨갱이몰이랑 너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비판했던 그런 작태들이잖아 사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이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 빨갱이야, 저 사람 간첩이야 이러면 일사불란하게 가가지고 그 사람 잡아다가 사법살인하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간첩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간첩이라고 그냥 찍으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죽는 뭐냐면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때 찐박 간별사 논쟁 있었잖아. 있었죠. 예. 똑같아. 예. 찐박 간별사 그냥 논쟁하고 백보를 똑같다니까. 양보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대통령의 계획 의지가 식지 않았다고 난 생각하는데 그거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은 반명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수준도 사실은 그것도 위험한 말이거든. 너무 나간 거죠. 그것도 심지어.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명 아니면 뭡니까 이러잖아. 예. 저거는 나중에도 내가 두고두고 인간적으로도 저거는 따질 문제예요. 어디서 선거 전략을 누가 그렇게 하자 그랬냐. 아 진짜. 그러니까 신천지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걸 왜 꺼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반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반명이라는 거는 상징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반명이라는 말이 일종의 희화화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도 희화. 그 그렇지. 얘기 맞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도 나도 반명이다. 뭐 이렇게 어쩌려고 이렇게 된단 반명이다,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국민의힘 애들이 이제 옆에 와서 그럼. 막 그 야지 놀 거야. 나도 반명인데 너도 반명이니 막 이렇게 야지 놀 거 그렇게 아니야. 된다고 지금. 우리도 지금 반명수계라고 이런 얘기를 벌써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진짜. 저희부터 이화시켰어요. 그래. 어쨌든 근데 이제 정말 반명, 그러니까 아까 간첩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반명인지 실제 반명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맘에 안 들면 반명이라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웃긴 상황이 너는 이러하기 때문에 반명이야가 아니라 그냥 너는 반명이야 하면 그 최고위원들이 내가 왜 반명이 아닌지를 얘기를 하고 그렇지. 있는 거예요. 야 너 신천지 같은데 신천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내가 입증해봐. 신천지 아닌 걸 막 얘기를 해야 되고 한민수 의원도 내가 그때 가덕도 테러 사건 때 내가 수건으로 뭘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최민희 의원도 내가 왜 반명이 아닌지를 막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써 돼버린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지금
민주당에 신천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없는 신천지도 만들어낼 판이 내야 되는 판이 돼버린 거잖아요. 반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없는 반명도 지금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반명을 찍어서 반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이제 신천지 이 부분도 상황이 불리하니까 꺼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불리했다. 첫째 판세가 자기들이 이 정도까지 총력전을 다하는데 대통령까지 팔면서 총력전을 하는데 정청래의 지지율이 끄떡없고 오히려 상승세다. 나는 이렇게 분석했다고 봐요. 그런 판세 근거에서 잡은 프레임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렇게 잡은 건데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 정치 때렸다가 오히려 된통 당했지. 네. 김민석이 과거 파묘가 됐었잖아요. 네,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과거 네. 잘못했던 김민석이 발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해서 꺼낸 건데 하필 왜 신천지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 누가 봐더라도 정청래와 신천지 아무 연관성이 없고 우리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천지인데 네. 그리고 이낙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음.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서울에 뭉치표가 있었잖아. 네.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위장당원을 해서 신천지 때문에 그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왜 갑자기 이걸 꺼내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더 열받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 경공에 나와서 발언을 했어요. 네. 어떤 취지였냐면 해명이 진짜 가관이던데 얼마 전에 나무위키 근거를 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막 사람들이 놀리니까 나무위키 박 뭐 그렇게 놀리더만 놀림을 당하니까 나무위키박이라고 하네. 위키박. 위키박이라고 위키박? 해야지. 네. 위키박 볼 건 다 보고 다녀. 안 보고는 짱하면서 위키박 이렇게 네. 놀리니까 내가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다. 수사 뭐 제보도 받은 게 있고 어쩌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해서 뭔가 좀 오늘 나올 줄 알았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 정청래 관련성 없다라고 네.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 네. 그리고 수사도 필요 없다고 얘기해. 네. 수사도 필요 없는데 그러면 왜 꺼냈어? 왜 얘기하냐고 진짜. 그거는 예방 차원에서 꺼냈다는 거 우리 조심하자. 네. 종교 세력에 이용당하면 안 되지 않냐. 그게 할 소리예요? 아니 처음에 했던 얘기를 명확하게 그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연합이라 그랬어. 네. 비밀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전당대회 본질이다라고 했어. 본질. 비밀 연합을 깨뜨리는 게 본질이라고. 그럼 그 세 개가 어떻게 연합했는지를 그렇지. 설명해야 돼 지금. 그렇지. 신천지가 무슨 입당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걸 그런 반명 분열주의를 위해서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연합을 했다라는 그 비밀 연합의 포인트가 있는 건데 비밀 연합이라는 말은 이제 싹 사라지고 신천지 얘기만 하는 거야. 네. 사람들이 신천지 때문에 열받으니까 낯뜨거라 싶으니까 이제 아니 뭐 신천지 들어왔다고 합동수사 뭐 발표했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맞아요. 네. 누가 그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지금 당을 사지로 몰아넣은 아주 이거 나쁜 거야. 이낙연이 대장동 던진 것보다 더 나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무책임하게 당을 사지로 몰아넣었거든. 김민석, 박선원 이 신천지 주장이.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정무 감각이 빵점이거나 아니면 사악한 거예요. 이거는 사악한 거라고. 만약에 정무 감각이 없거나 사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지도부 해서는 안 돼. 당의 지도부 자격이 없어. 정말 이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고 뽑아서도 안 돼요. 그동안에 제 느낌은 그래요. 당연 상식이야, 당원분들의 진짜. 입장에서는 아주 무슨 조직에서 활동하시거나 뭐 대의원이거나 예전 전당대회 때 그런 분들이 아니시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았고 네. 그리고 대개는 대세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박지원 의원이랑 세게 붙었지만 문재인 대표 되겠지 당연히 뭐 송영길 후보가 뭐라고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당연히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었어 다. 네. 난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전당대회 후유증도 걱정을 전혀 안 해 지금. 그냥 막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끝나고 나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과연 내가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걸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못 볼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못볼 정말 것 같아. 나는 몇 번 얘기했지만 40년 동안 내가 알아온 사람들이라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박선원 선배도 마찬가지고 박선원, 김민석, 뭐 송영길 할 거 없이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4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인데 내가 오늘 박사원 보니까 야, 이 너무너무 뻔뻔하고 치졸하더라고. 이 양반들이 이렇게까지 가버렸나.
이렇게까지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대단하고 소중한 것이었나.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씀하신 게. 대로 네. 당대표 뭐 최고위원 이런 자리 가지고 자기 자리 때문에 당을 이렇게 시궁창으로 밀어놓고 당원들에게 가슴 대못을 받고 뭐 하는 짓거리야. 예를 들어서 저기 박지원 의원이 뭐 예전에 한참 그 조금 네거티브 캠페인 하실 때도 너는 반호남이지, 응? 네라고 공격하거나 문재인 후보한테 아니면 당신은 친노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거나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본인이 DJ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당신 반 DJ지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야. 맞아.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보기는 좋지 않았지만 일종의 인신공격을 한 거지. 송영길 후보가 이해찬 후보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당신은 호남을 무시하지 뭐 이런 식의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심장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진짜 당대표 나섰다는 사람들의 진짜 자격 선거운동이. 상실이고 수준 이하의 치졸한 작태들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신천지 관련해서 보도가 나는 합동수사본부 수사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완전히 다르다. 네.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위에서 조직적으로 그 가입도 시켰고 네.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난 거고 네.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몇 지역에서 일부 당원 가입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 조사는 하겠지만 중앙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행태는 아니다. 민주당은 네. 분명히 차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걸 뻔히 박선원이 몰랐다고? 박선원이 몰랐어? 제보 받고 뭐 알았다며? 그러면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왔다는 걸 과연 박선원이 몰랐을까? 아니 후보가 압축되면 밝히겠다 그랬어 근거를. 네. 김민석 그러니까요. 후보가 네. 그 후보 근거를 얘기하라니까 나무 위키를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괜히 별명만 하나 더 생기고 이게 뭔 꼴이냐고. 왜 점점 빼도 박도 못 하겠으니까 어제까지도 막 화를 내면서 이 뭐 당원들에게 몽땅 쓸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아침에 오늘부터 포지티브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갑자기 고백을 태세 전환을 넘었다. 하면서 갑자기 3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 이중 당적자들은 자율적으로 나가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 왜 갑자기 전환했을 것 같으세요? 그거 더 이상 뭐가 없으니까 이제 화제 전환하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 본질이 있지만 네. 그 몰리는 거야. 그 몰리는 거 어떻게 알겠어? 자기들도 조사를 해볼 거라고 여론조사를. 지지율이 네. 떨어지는구나. 당원의 명부가 뭐 전체적으로 있지는 않겠지만 네. 띄엄띄엄 뭐 지역에서 약간씩 받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헐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을 정도는 되잖아. 네. 그렇게 해보면 김민석 지지율 떨어지고 정청래 막 올라가는 게 보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거야. 그래도 카드도 없고 내용도 김민석 없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 또 송영길 후보가 일사불란하게 또 비슷한 말을 하는데 한 쌍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장식 대표가 취임을 하셨으니 그러면 조국혁신당 당원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 둘 다 비교해가지고 이중 당적자 걸러내자. 근데 이거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중 당적자는 저기 있으면 안 되는 거 맞죠? 원론적으로. 아니 근데 저는 적어도 신천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중 당적자를 보자고 했으면 국민의힘이랑 비교하자고 아니, 이야기를 해야지 왜 조국혁신당이랑 비교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그걸 응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 방법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면 돼. 이중 당적자 한 방에 해결은 바로 양당이 해결. 통합되면 그냥 끝나. 너무 깔끔한데요? 뭐가 어려워 그게. 너무 깔끔해. 근데 조국혁신당 통합할 생각이 없으니까 송영길이 저런 얘기 꺼내는 거지.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게 가능하냐 이러면 저게 정당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위반이요. 그 TV 공개 못해. 공개 못하고 당원 명부는 영장에 의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끝까지 막 버티고 그랬잖아요. 네, 영장 네, 받아갖고 어쩔 수 없이 네. 내놓고. 내가 보여주고 내놓은 싶어 한다 하더라도 왜 내 개인 정보를 당 대표가 지 맘대로 까냐고요.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정당법상으로. 지금 나는 진짜로 마음이 안 좋은 게 그동안에 내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대했던 태도나 그간의 쭉 역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 나름대로는. 그리고 제가 이제 백수된 다음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또 이제 많은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유튜버들 이 사람들을 나는 인간적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좋아하고 이런 게 동지지 전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야, 이제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이게 내가 그동안에 헛살았나?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나를 순간순간 그냥 이용했던 건가? 근데 그 생각이 너무 쓰라린 거예요. 내가 그 정치검사놈들한테 그런 것도 정말 허탈한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나? 하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빠. 아니 이거 맞는 말씀인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드는데 이렇게 이제 최강 의원님까지 나갈 수도 있지만 야 민주당 의원들이 저 정도였나?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저 정도는 아니었잖아. 가까웠기 때문에 더 그런 그런다니까. 그러면 저 정도까지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야 나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망가졌을 때는 자기 의지인가? 아니면 뭔가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야. 아, 저 정도는 아니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을 거라고.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망가지지?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나하고 뭔가 인연을 맺고 좋은 시간을 맺었던 사람들한테는 그 뒤에 뭔가 생각이 다르고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거를 내가 저 국힘이나 윤석열이 쫄개나 똘마니가 아닌 이상 내가 실명으로 누구를 얘기하거나 저격하는 적이 없어요. 내가 되게 험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안 해.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은 있어요.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말을 듣고 있다 보면은 야, 그래서 내가 반명이야? 그 내가 요새는 만나면은 소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원들한테 내가 물어본다니까. 그 뭐 잘하고 있다. 너는 그러면 이쪽 캠프에 있냐, 저쪽 캠프에 있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막 그러면 본인들이 또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해. 유시민 작가가 너무하셨고 대통령이 일하고자 하는데 왜 자꾸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고 막 그러면은 그래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내가 반명이냐?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죠 또 그래.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럴 때 왜 너는 가만히 있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못해. 이게 너무 슬퍼.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이지훈 위원장처럼 그냥 안 친한 척을 해버리면 우리가 배신감도 안 느끼잖아. 온갖 친한 척을 다 해놓고 아쉬울 때 옛날에 얼마나 자기들 어려울 때 얼마나 나한테 저기 했는지 몰라요. 아니 나는 진짜 최강 의원님 이 말이 진짜 난 와닿는 게 김민석을 내가 만약에 어떤 의원이 지지를 해. 근데 하는 거 중에 아까 반면몰이 그다음에 신천지 막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내가 김민석을 지지하지만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야 돼. 페북에. 마찬가지로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이 있다고 치자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상한 걸 해. 그럼 나는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지만 이 사안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거든. 그래야지 의원이야. 이게 없어. 음. 지금까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 수없이 지금 왜 당원들이 열의를 받았냐면 초선 의원들 다를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 의원들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야 사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럴 거야 아마 당원들의 아니 심장이. 그리고 지금 그 이런 저런 얘기야. 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알게 모르게. 그럼 그런 사람들 내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가 있잖아. 네. 어디 행사에 가거나 네, 네. 뭐 상가집에 가거나 네. 이러면 그런 놈들이 또 1등으로 와가지고 또 인사해. 정말 막 그냥 확 아니 김어준 그렇게 까다가 김어준 인터뷰 부르면 또 가잖아.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후원해달라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이용 모르겠어. 가치가 있기 정말.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아니 이자가 나를 바보로 하나 지금? 그럼 와가지고 막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그거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참. 예. 최근에 이제 신천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입장을 들어보고 이 싶은데. 신천지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출구 전략의 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 이 워딩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김 후보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 개입에서부터 락이 걸린 겁니다. 근데 저는 더 묻고 싶은 게 뭐 수십 명의 신천지 당원들이 특정 지역에 들어왔다는 건데 또 합수본이 뭐라고 언론에 흘렸냐면 민주당에는 총회 차원의 조직적인 강요가 없었다. 예, 이거는 비밀연합을 합수본이 부정하는 결과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실체 밝히십시오. 저는 그 뒤에 문제도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하면서 금방 최민희 의원 말씀하신 그 3자의 비밀 연합을 깨는 거라고 했어요. 이미 비밀 연합이 있다는 걸 전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해명하시면서 뭐 불이야하면은 무슨 뭐 방화를 뭐 그런 표현 쓰였잖아요. 그거 말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고 이 본질이 3자의 비밀 연합 이미 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깨는 거라고 써요 본인이.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그 가까우시다는 예비 최고위원 후보는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고 제가 경악스러운 일들이 요즘 제법 있는데 그래놓고 또 한 분은 또 어디를 무슨 위키인지 뭐지 찾아보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래 저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야지 전당대회 이후에 조사하자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거를 대지 않으시면은 우리 당원들, 우리 민주당을 지켜오셨던 우리 당원들이 모욕감 그 큰일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정당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력한 당권 주자로서 직전까지 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명확히 근거를 오늘이라도 빨리 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희가 무려 2번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에 근거를 대라라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건 아까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을 자칫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다 이렇게 오물투척을 해버리고 이렇게 상원들이 상처를 준 행위는 정말 근거를 제시 못하면 저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8분인데 그중에 5명을 뽑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최고위원 후보들 5분을 어떻게 투표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이런 것도 4+1 투표 전략 이런 게 있어요. 꼭 이렇게 누가 한다기보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권리당원들이 만들어서 우리 그 자료 있습니까? 예? 이 대본에는 있는데 그림이 보니까 이제 당대표는 김민석, 뭐 홀수달에는 박선원 서미와 짝수달, 그러니까 생일이 짝수달에는 김영호, 그리고 임미애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 올인 뭐 이런 식의 전략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이제 권리당원들이 스스로 만든 거겠죠.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 세 분을 가지고 생일이 1월부터 4월이면은 이렇게 두 사람, 생일이 5월부터 8월이면 이렇게 두 사람, 또 뭐 9월 10일이면 이렇게 두 사람 이런 전략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세 분이 만든 건 아니죠, 설마? 이거 안 만들었습니다. 당원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같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이 당선되라고, 그죠? 네. 역대 선거에서도 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예전에 취재하다 보면 이렇게 뭐 웹자본을 안 만들어도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당권 주자하고 가까운 후보들이 누구니까 이런 게 도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요? 근데 열성 그 강한 지지층들 팬덤에서는 아무래도 뭐 말씀들을 주면은 이렇게 움직이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발성이 조직되는 정도에 따라 맞아요. 이제 들어가는 숫자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발성의 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첫째는 정치 후원금으로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웹자보를 통해서 표현하시는데요. 저희가 예비 경선에서 3명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이 전략 지금 그 주신 전략 뭐 생일로 나눈다든가 3분할, 뭐. 예, 3분할 전략이 유효했다고 생각해서 이 집단 지성의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시한 것도 있는데 각 지역에 따라 또 이렇게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뭐 3분할, 2분할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각 있어요. 지역마다 당원들께서 예를 새로운 걸 들면 만들어. 전북 지역에서 전주에서는 이성윤 의원님을 고정으로 하자. 그리고 하나는 한민수, 하나는 최민희를 해라. 이런 것도 도는 것 지역별로?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애정의 표현이니까요. 그 지역에서 특히 선호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지역에서 특히 예, 약한 네. 후보여서 그럴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도부가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전파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게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정말 정부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60만 모릅니다. 명이 권리당원입니다. 예, 150만 명을 누가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157만 이런 명. 것들이 양쪽에서 돌 만큼 전략 투표를 하려고 지금 다들 그러니까 자발성이 극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결국 선거는 막판에 상대편을 끌어오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이 보다 많이 투표하게 하는 것이 막판 전략이죠. 네. 그러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매번 그 지역 전당대를 하고 거기서 순위를 발표해요? 순위 발표합니다. 순위만 발표해요? 아니면 득표도 아니 발표해요? 득표율도 다 발표합니다. 발표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8월 2일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인데 네. 세 번의 이제 합동 연설을 하는데 연설이 끝나고 그 지역을 발표하지는 않고요. 그날 그래서
합쳐가지고 마지막 연설의 장에서 그날 거 발표하고 다음 날이 부산, 울산, 경남인데 그러면 거기 3번 연설회 하고 마지막 장에서 그날 발표를 합니다. 순위하고 네, 득표율도. 그거는 근데 예. 그 당대표 같은 경우에 선호투표제에서 일순위입니다. 더 더하는 겁니까? 아니면 1순위만? 아니요. 일순위 1순위만 발표. 1순위만. 예. 왜냐하면 1순위로 과반을 통과하면 나중에 더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1순위 표만 하는데 정말 잘해야지 2순위, 3순위 보면 안 되죠. 1순위만 딱 해서. 여론조사는 마지막에만 하는 겁니까? 예. 17일 날. 8월 30% 반영된 30% 여론조사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투표가 다 누적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그 직전에 해서 해서 한 번만 하는 해놨다가, 거예요? 예, 그렇죠. 여론조사도 매번 해서 정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좀 복잡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선호투표가 뭐 우여곡절 끝에 여러 논란 끝에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일단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효표가 많이 나올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전대관리위원회, 선관위 등은 선호투표 방식을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복잡합니다. 헷갈려요, 지금. 2, 3위를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 같은 사람은 안 되고 1, 2, 3위가 모두 다른 사람으로 당대표는 다 세 기입을 사람을 해야죠. 다 다른 사람을 예, 선택해야 예, 되고 그렇습니다. 네. 최고위원 두 사람도 다 다른 사람. 내가 뭐 한민수 좋아서 한민수 하면 이게 무효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야 기분 좋지만 근데 지분만 사실은 좋고 무효표니까 기분 손해죠. 최고위원은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해봐서 괜찮아요. 이번에 들어온 건 당대표 선호투표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상으로 3명을 다 다른 사람으로 기표해야만 확인이 눌러지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겠지. 될 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도 뭐 만들었겠죠. 아직 해보진 그렇게 될 않았지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호투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 논의를 할 때 원래 당규에는 그 선호투표제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예, 예. 근데 이것도 여러 논의를 거쳐서 결국 선호투표 장마다 그러니까 이게 발표하자. 1순위로 이제 모두 다 모았는데 서울에서 1순위만으로 과반이 안 됐어 당대표가. 네. 그러면 이제 선호투표에서 2순위표가 더해지고 3순위표가 더해진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너무 복잡하시면 그냥 정청래 후보가 50% 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압도적으로 돼야 됩니다. 네. 1차에서 끝내 네, 그러면 주십시오. 3순위 표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 일이? 어쨌든 바람은 그러하다. 예. 이 팀의 바람은 그러하다. 네. 자, 삼위한 후보에 삼위한 후보를 이제 떨어뜨리고 삼위한 후보를 지지한 2순위죠. 3순위를 얹어주는 겁니다. 서로 먼저 예. 2순위를 얹고 거기서도 50%가 가반이 안 되면 나오면 또 3순위를 갑니다. 얹고. 네. 예.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먼저 50%를 넘는 사람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1순위 표는 예를 들어서 A 후보 더 많은데 뒤에 걸 더했더니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2순위. 뒤집어지는 표차가 1순위가 몇 프로에 따라 다르죠.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 1순위자가 49%다. 어. 그러면 사실 뒤집기 힘들죠. 힘들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프로테이지에 따라 1순위, 다릅니다. 2순위 순위가 큰 격차가 없는데 네. 3위표에서 2등표 3위표에서 2위 하는 후보표가 많이 나와버리면 2위가 역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 선호투표의 이제 묘미인데. 예. 묘미? 이거는 저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해서 1차에서 끝내주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는 그러합니다.